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고감 꼼꼼쌤입니다. 오늘은 학교에서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들을 살짝 공개해 보려 해요. 교육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겪는 다양한 슬픔과 기쁨이 엮여 있죠.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자, 그럼 학교일지 시작합니다. 88번째 분기탱천 기사입니다. 남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폭 신고, 남발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의 새로운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악용되고 가벼운 갈등마저 학폭으로 둔갑하며 학교와 가정 모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실상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과 제도의 허점이 어떻게 학생과 부모의 무기력함으로 이어지는지 그 심각성을 다루고자 한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무려 23명의 친구들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집단 따돌림이나 폭력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일부 학생은 여러 차례 학폭 신고를 당하며 일상적인 학교 생활이 완전히 무너졌다. KBS 추적 60분과 MBC 실화 탐사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실태를 보도했다. 한 학생은 계단을 내려가다 A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9차례나 신고당했다. 또 다른 학생은 칼로 위협했다는 혐의로, 어떤 학생은 손가락 욕을 했다는 구실로 신고를 받았다. 심지어 조롱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며 6번 신고된 학생도 있었고, 가위를 챙겨야지라 말하며 째려봤다는 이유로 3번이나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쳐다봤다고 신고해요. 어이없는 부모들의 하소연.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했다고 하소연한다. 한 학생의 어머니는 방송에서 울분을 터뜨리며 말했다. 쳐다봤다고 신고하고, 얄했다고 신고하고, 옷깃만 스쳐도 신고하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마주치기만 해도 무섭대요. 학폭으로 50여 건이 신고가 접수됐지만 교육청의 최종 판단으로 단 한 건만이 서면 사과 조치로 결론 났다 나머지 신고는 모두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교사들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을 잃고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 의 부담 속에 지내야 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A군의 부친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친이 아들에게 허위 주장을 강요하고 학폭 보험금을 노렸다는 것이다. A군 측은 학교폭력 위로 보험금이 걸린 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학폭위가 열릴 때마다 한 번당 50만 원씩 총 5, 6회 보험금을 타냈다. 이 보험금은 학폭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학폭위가 열리기만 하면 지급되는 구조다. 이에 학부모들은 허위 신고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한 부모는 처음부터 학교가 강하게 대처했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군이 허황된 신고를 처음에 성공시키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네 하며 계속 신고한 거예요. 학교와 교육청은 학폭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호소했다. 법적으로 허위 신고를 걸러내거나 사건을 축소하면 금패 시도라는 비난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 초등학교의 5학년 담임교사는 A군의 반복된 학폭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고,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어 병가를 냈다. 한 학교 관계자는 허위 신고라는 확신이 들어도 학폭위 절차를 무시할 수 없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폭위를 열어야 합니다라고 하소연했다. B씨 딸 사건, 또 다른 학폭 신고, 남발의 사례입니다. A군의 사례는 남양주에서만 벌어진 특수한 일이 아니었다. 추적 60분은 8살 딸을 둔 B씨가 겪은 허위 신고 사건을 다루었다. B씨는 학부모 단톡방에서 다른 부모와 사소한 언쟁을 벌였고,
이에 상대방이 더 글로리처럼 복수해야겠다며 B씨의 딸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했다. 문제는 신고 이유였다. B씨의 딸이 너랑 놀지 말고 나랑 놀자라고 말한 것과 무표정한 얼굴로 친구를 바라본 것이 학교폭력으로 해석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B씨는 1,500만 원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2달 동안 학폭위 준비에 시달렸다. 그런데 학폭위가 열리기 하루 전 상대 학부모는 돌연 신고를 취소했다. 하지만 불의가 용서해줬다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B씨 딸은 여전히 학폭 가해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했다. 이처럼 사소한 갈등이 학폭으로 확대되면서 학부모들은 허위 신고에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단순한 오해로 학폭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아이의 대학 진학과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거액의 변호사비를 감당하며 학폭위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만약 학폭위에서 끝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면 변호사비가 수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한 갈등과 오해까지 학폭으로 인정되면서 학생들은 화해할 기회 없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분리된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사회적 낙인을 두려워하며 피해를 주장한 학생도 신뢰를 잃고 고립될 위험에 처한다. 현재의 법은 학폭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작 허위 신고나 가벼운 갈등을 걸러낼 시스템은 부족하다. 교육 현장에서는 절충안이 필요하다. 남양주 초등학교의 A군 사건은 학교 폭력 문제의 복잡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허위 신고로 피해를 본 학생과 가정의 고통은 크고 학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휘둘렸다. 법과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와 오용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분기탱천 기사였습니다. 항상 정신건강 바짝바짝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응원과 감사를 보냅니다. 좋은 사연 있으시면 메일로 언제든 보내주세요. 사연 채택된 분들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88번째 학교일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감 꼼꼼쌤이었습니다. 아디오스. 구독과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